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게 큰 힘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 사우디로 이적 오피셜이 뜬 네이마르가 절친이었던 이강인을 향해 선물을 주고 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인지 풋볼픽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매체 레퀴프는 16일 PSG가 여전히 창조적인 미드필더를 찾고 있으며 여의치 않을 경우 이강인이 중앙 미드필더 옵션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강인을 윙어로 생각하고 영입했으나 플레이메이커로 활용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뒀다는 것인데요. PSG는 이번 여름 선수단을 대폭 개편했습니다. PSG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몸값이 비싼 슈퍼스타를 모으기보다 젊고 유망한 인재들 위주로 선수단을 꾸릴 생각인 듯합니다. 세계적 스타인 리오넬 메시와 네이마르가 떠났고 킬리안 음바페도 1년 안에 떠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새로 영입한 이강인과 곤살로 하무스는 21살입니다. PSG가 창의적인 중원 사령관을 원하지만 생각처럼 영입 작업이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베르나르도 실바, FC 바르셀로나의 일카이 귄도안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지만 모두 팀에서 입지가 탄탄한 데다 B클럽들이어서 핵심 자원을 쉽게 내줄 리 없습니다. 음바페가 직접 베르나르도 실바 영입을 요청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죠. 결국 프랑스 스타들을 영입해달라는 요구사항은 이행이 되어 재계약 등의 문이 열려있지 않나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스타이면서 음바페와 절친한 사이인 덴벨레와 아직 입단하지 않았으나 이적이 유력한 무한이가 꼽히고 있습니다. 레퀴프가 제시한 대안은 플레이메이커, 전진형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이강인입니다. 빠르고 탄력적인 데다 돌파와 크로스가 좋고 동료를 잘 활용한다는 점에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길만 하다는 것인데요. 이미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의 마요르카에서 그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역할이 주어진다는 건 이강인에게도 반가운 일일 수 있습니다. 측면보다 가운데서 공격을 지휘하는 역할은 어린 시절부터 익숙한 이강인입니다. 마요르카 시절에도 팀 사정상 측면에 배치됐지만 가운데로 자주 이동해 공격을 조율하곤 했습니다. 이강인의 역할이 바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움직임은 또 있습니다. 이적을 두고 PSG와 갈등을 빚던 음바페가 잔류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음바페와 하무스, 우스만 덴벨레가 일선에 포진한다면 이강인이 측면 대신 중원에 배치되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강인 선수의 중원 배치를 이야기하고 있고 우가르테를 중심으로 에메리, 비티냐 등이 있으나 창조적 미드필더로는 이강인이 가장 앞서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이미 지난 인터뷰에서 이강인 스스로도 왼쪽, 오른쪽, 중앙 어디든 상관없이 볼 수 있는 미드필더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엘리케의 인터뷰에서도 이강인은 미드필더와 공격수 두 가지 모두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기존 파리 생제르맹에서 창조적 미드필더, 플레이메이킹 역할을 했던 베라티, 네이마르 두 선수 모두 팀을 떠났거나 떠날 예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플레이메이커는 이강인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네이마르의 아리랄 이적에 팬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지난 시즌 네이마르의 집 앞까지 찾아가서 항해하던 팬들도 있었지만 네이마르의 팬들은 이번 일에 대해 무척이나 슬퍼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현지 팬들이나 매체에서는 네이마르의 아리랄 이적에 음바페가 관여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파리에서는 네이마르보다는 음바페 라인에 섰고 현실적으로 음바페는 세계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인 것 같습니다. 실제 음바페가 네이마르 등과 관계가 틀어진 것은 그냥 성격적인 문제가 아닌 팀의 승리를 갈망하는데 네이마르, 베라티 등이 네임밸류만 믿고 수비 가담, 압박 등을 적절히 하지 않아 불만감이 높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고 그래서 음바페는 팀의 승리를 위해 팀에 헌신하는 젊고 활동적인 선수를 원했고 혹은 확실한 9번 스트라이커를 원해왔다고 합니다.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위해서 말이죠. 자신이 선수단에 군림하기 위함이 아니라요. 아무튼 우리도 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워낙 팀에 헌신적이고 많이 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랑받을 것 같습니다. 음바페 선수는 프랑스 절친인 덴벨레 선수와 환상의 케미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으며
여기에 우리 이강인 선수가 어떻게 녹아들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또한 아직 합류하지 않았지만 합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프랑스의 무아니 선수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파리 생제르맹의 새로운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부여받을 것으로 예상받고 있는 이강인 선수인데요. 파리의 10번 유니폼도 비게 되네요. 다음 시즌에는 10번을 입고 뛰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데뷔전에서 정말 군더더기 없는 활약을 보였습니다. 최상의 모습은 아니었으나 이강인의 제일 나은 모습이었죠. 프랑스 풋메르카토는 파르크 대 프랑스에서 데뷔전을 치른 한국의 보석은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양쪽 측면에서 빠른 스피드와 과감한 플레이로 활약하며 전반 PSG 경기력의 기폭제가 됐다면서 안타깝지만 PSG엔 이강인의 날카로운 크로스를 득점으로 연결할 선수가 없었다고 평했습니다. 이날 이강인은 로리앙과의 프랑스 리그 1 개막전에 선발 출전, 주로 오른쪽 측면의 포진의 공격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세 차례 직접 슈팅을 시도하면서 상대 골문도 공략했고 드리블도 2번이나 성공시켰습니다. 패스 성공률은 88%였습니다. 다만 무려 12개나 시도한 크로스는 2개만 동료에게 연결됐습니다. 현지 매체는 이 기록을 이강인의 부정확한 킥력이 아니라 문전에서 크로스를 슈팅으로 연결할 만한 공격수의 부재로 분석했는데요. 이강인이 좋은 활약을 펼친 데 반해 다른 공격수들의 활약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매체 평점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이날 이강인의 풋메르카토 평점은 6점으로 팀 내 2위였습니다. 미드필더 우가르테가 7점으로 유일하게 이강인보다 더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이강인과 함께 호흡을 맞춘 다른 공격수들은 4.5점에서 5점에 그쳤습니다. 최전방 공격수로 나선 곤살로 하무스가 5점, 이강인과 반대편 측면 공격을 이끈 마르코 아센시오가 4.5점을 받았습니다. 또한 리그 1은 매 경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매치 리포트에서 경기 최우수 선수 격인 더 플레이어를 선정하는데 이날 이강인에게 이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리그 1은 이강인과 왼쪽 공격수로 나선 마르코 아센시오는 PSG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은 점에 대해 칭찬받을 만하다. 다른 날이었다면 승리했을지도 모른다고 평가했습니다. 유럽 통계 사이트 소파스코어 또한 이강인에게 평점 7.4를 부여하며 데뷔전 만점 활약을 조명했습니다. 답답했던 공격진이 음바페와 덴벨레의 합류로 한층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쉽게 헤어지고만 네이마르이지만 강인유, 다시 보자 아들이라고 말했던 네이마르가 10번이라는 선물을 남기고 떠난 것 같은데요. 이번 시즌 확실히 보여주고 내년에 당당히 10번을 입고 파리를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강인 선수 부상 조심하시고 행복 축구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